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미에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혹시 마지막에 이제 빨리 끝내려고 제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강사로서 이렇게 강의 준비하실 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제 배우셨지만 이 강의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강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투자 기본 과정 경우는 1년에 뭐 3차례, 4차례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 강의 계획서를 새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재도 좀 바뀌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과정 양성 과정의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도 어제 제가 이것도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첫 시간에 뭐 강사 소개는 2분 정도 하겠다. 퀴즈하고 목차 얘기는 한 3분 정도 하겠다. 그다음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 뭐 사진 8장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리하고 뭐 발표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출력해가지고 왔잖아요.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시간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엄청 불안해요. 이게 내가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강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진짜 이게 없으면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교시별 후반부에 액티비티 배치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시간 관리가 가장 어려워요. 특히 첫 강의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가장 어려운데 뭐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빨리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용은 다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 관리할 때 좀 유용한 게 액티비티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좀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액티비티를 설계하셔가지고 후반부에 액티비티를 둔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액티비티를 좀 더 하면 되고 한두 번 더 의견 들어봐도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액티비티를 좀 빨리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빨리 정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강의 내용을 확 줄여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다가 액티비티 배치하시면 좋고, 그리고 항상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면 내가 요거를 건너뛰고 갈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첨부에다가 요거 내가 좀 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만드실 때도 지금 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1교시 뭐 이렇게 2교시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단은 파워포인트 구성을 하시고 그래서 뭐 1교시 이렇게 가다가 좀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놔둬가지고 첨부에다가 뭔가를 놔둬가지고 이걸 조금 더 내가 설명을 한다거나 이따가 퀴즈할 때 막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빨리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투자 기본 과정 이런 과정은 이거는 이제 5일짜리인데 제가 그중에 3일을 강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1교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2교시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여기에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해야지 요거는 빼야지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첨부로 참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놔서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져다가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것도 틀어줄 수도 있고 안 틀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준비를 컨틴전시 플랜을 잘 세워놓으시면 아무래도 스무스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팁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앞에 당겨서 말씀드렸고 요거는 마이너한데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은데 보통 이제 그 강의장 배치에 따라서 이 아랫부분이 안 보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뒤에 앉으면 앞사람 머리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요거 만들 때 전체 페이지 중에 한 5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쪽에, 그러니까 보통은 막 이걸 꽉 채워서 만드시잖아요, 보통. 근데 강의하실 때는 이 밑에를 비워놓는 게 여러모로 유용해요, 여러모로. 그래서 뒷사람한테 대한 배려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팁 말씀드렸고, 자,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첫 시간에 제가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요 인트로하고 러닝 퍼실리테이션 정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1시간 동안 마인드셋하고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마인드셋은 사실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거고, 이 활용은 이제 실전에서 실제 다른 분들이 강의하실 때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마인드셋이에요. 여기 보시면 총 4가지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다 한번 설명드린 건데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강사에서 퍼실리테이터로의 생각의 전환이 일단 필요하고, 학습의 방법을 잘 기획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설계를 잘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러닝 퍼실리테이터로서 강사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인데요. 누구나 학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기보다는 꺼내기 강의, 그리고 강의의 주인공은 강사가 아니라 학습자다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방법은 우리 계속 얘기했죠. 이런 열린 질문들, 이런 예스나 노가 아닌 생각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열린 질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습의 방법을 이런 것들로 설계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학습 설계 시 우리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팀이나 아니면 그룹으로 상호활동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별 토론도 좋지만 짝꿍 토론도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짝꿍 토론도 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 액티비티나 그 다음에 중간중간 게임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겠죠. 게임이나 자료 제공 이런 것들,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 설계. 만약에 학습자들의 경험이 많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꺼내는 거, 자기 얘기하는 게 제일 신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들을 꺼내고, 이 경험 꺼내기가 좋은 게 결국은 경험을 얘기한다는 거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사의 태도는 결국은 이 3가지 여기도 했잖아요. 학습자 중심, 문제 해결 중심, 상호작용 중심. 그래서 학습자들이 동료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하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잘 설계하잖아요. 그럼 강사는 막상 강의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퍼실리테이터는 그걸 진행하고 마지막에 랩업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거저먹는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거저먹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걸 다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4가지 그 마인드셋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이건 그냥 정리 한번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기가 아니라 꺼내기 강의를 해야 되고, 열린 질문, 팀그룹의 상호활동, 퍼실리테이터 역할, 제가 키워드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편하게 과거에 이런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우리 사내 교육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활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참여형 학습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러면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사전과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수업의 제일 원칙에 5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기는 활성화 관련된 건데, 이런 사전과제를 미리 이제 내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거를 공부하게 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나 기초적인 거를 이 본 강의에서 하게 되면은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또 교육생들의 레벨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막 너무 쉬운 얘기하면 이 강의를 내가 왜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얘기하면 또 못 쫓아오고 하니까 교육생들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런 사정과제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정과제 내주신 다음에 꼭 뭔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퀴즈를 한다거나 조별 활동을 통해서 이해도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레포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공부과정이라는 과정을 전사적으로 한번 돌린 적이 있는데, 근데 MOB가 모빌라이제이션이죠. 그 약자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13개 뭐 이런 용어를 미리 이제 공부해 오라라고 사정과제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냅니다. 자, 이게 이름이 뭘까요? 사진 하나 놓고 왜 필요할까요?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혹시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예. 세륜기고요. 예, 세륜기고. 이제 현장에 들어온 차가 예. 손을 잡고 나가면 환경법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씻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 한 대당 구매하고 설치하는 거면 구매하는 비용이 있고 빌리는 비용 따로 있거든요. 구매한다고 하면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설치 금액도 뭐한 금액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60에서 100만 원. 60에서 100만 원.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모든 사내강사 양성과정 중에서 가장 답을 잘해주신 분, 제가 중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 결국은 그 학습자들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을 이제 꺼내도록 하는 거죠. 요거는 또 다른 예인데요. 그 주택에서 이제 이 자의 기반 레퍼런스 교육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설계 기준을 그 교육할 때 하나하나 꺼내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걸 미리 보내줄 거예요. 요걸 잘 읽고 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 팀플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이렇게 뭐 팀이라기보다는 조별로 했겠죠. 조별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식 이게 이제 강사가 미리 할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양식을 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게 하고 이렇게 잘 조별로 이렇게 시간 줬겠죠. 뭐 한 10분 정도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또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Q&A 같은 것도 하게 하고 그러면은 사정과제에 대한 어떤 확인도 되고 또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혹시라도 사정과제를 잘 안 한 사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정과제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마지막에 강사가 이렇게 한번 랩업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별로 이렇게 다 토론하고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정답은 없지만 뭐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이건 뭐 제가 쓴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사분이 본인의 경험이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랩업해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퀴즈 우리 많이 해봤지만 퀴즈가 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강조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에도 효과가 있고 재미도 있죠. 그래서 퀴즈를 활용하시면 좋고 퀴즈도 수업의 제1원칙에 활성화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 예. 넘어짐. 네. 아닙니다. 떨어짐이네요. 떨어짐. 그래도 용감하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 비슷해질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퀴즈 내주면 좋고 또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올바른 현장 사무실 위치가 어딜까?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 왜 1번입니까? 가장 오래 걸리셨어요. 아, 가장 오래. 이런 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사의 간섭이 가장 적고, 그다음에 뭐 인원 투입 계획이나 인원 투입 면접 생각하고, 뭐 법적 요건을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놓으면 뒤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넣는 데거나 아니면 다음 페이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놓으면 별로 저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고 여기는 또 문제가 하이라이트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색깔도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색깔 이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막 초년색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세 가지 색이에 그다음에 폰트도 기왕이면 하나의 폰트로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제가 투자 과정에서 하는 건데 그냥 사례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매출 채권이나 미지급금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요걸 한번 줄긋기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실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학습자들이 줄을 그어 보고 나중에 이제 강사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랩업하고 다 맞추신 분은 뭐 칩을 드리거나 점수를 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돌발 퀴즈 나왔습니다. 이거 뭘까요? 학습자 중심. 손을 먼저 드세요. 손을 먼저 드시면 일조가 초반에 잘 나가다가 조금 부재될 것 같은데 또 힘을 내주십시오. 이런 거는 우리 어제 하셨죠? 이거 초성 퀴즈예요. 초성 퀴즈. 초성만 가지고 퀴즈 내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재미도 있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자,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학습자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예, 상호작용. 박수 한번 주세요. 이쪽에 역시 수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거 볼까요? 문제 해결? 예, 문제 해결. 이쪽을 따라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축이었죠. 학습자, 상호작용, 문제 해결.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케이스 스타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의 제일 원리에서 문제 중심, 적용, 통합과 관련된 좋은 방법이 이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특히 직무교육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케이스 스타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거를 서로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신입 직책자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래서 김 팀장이 이제 이 내용을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마케팅 팀장이 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조별로 이렇게 토론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 할 때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는 시나리오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시나리오가 너무 일반적이어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너무 또 디테일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현업과 가장 부합되면서도 모든 사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만드는 게 어렵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그 옆에 AI 교육하고 있지만 요즘에 저는 이제 챗GPT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상황을 내가 그 케이스 스타디를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팀장의 의사결정이 양극단으로 갈렸을 때 뭐 이런 거를 뭐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봐봐.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챗GPT가. 그거 몇 번만 다듬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챗GPT 활용하셔가지고 케이스 스타디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비티 하는 거죠. 그래서 조원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뭐 슬라이드로 같이 띄워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저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시연이나 적용에 관련된 실습입니다. 뭐 우리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습을 좀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또 공부 과정에서 뭐 철근공사 관련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철근공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량을 산출해봐라라고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오토캐드 관련된 우리가 좀 이제 캐드를 배운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한번 직접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이제 도배공사, 화도국 계약 업무 입기에서 왜 도배공사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역서 때문에 했겠죠. 그래서 도배공사 내역서 뽑는 방법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 도배공사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좀 재밌겠죠, 뭔가. 자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엑셀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먼저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채울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실습입니다.
가지 보여드리면 저도 이제 투자 과정 할 때 늘 하는 방법이 이 엑셀 가지고 실습하는 건데 여기도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죠. 그래서 뭐 차별 대변의 거래품 이거 내용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노란색을 채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사가 할 일이죠. 미리 이거를 설계해가지고 노란색을 채우세요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템플릿만 드리는 것보다 아예 처음에 드릴 때 그 답안까지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답안 이제 실습 중에는 답안을 보지 마시고 나중에 혼자 뭔가 자습을 한다거나 돌아볼 때도 이 답안을 참조하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전화가 온다거나 뭔가 뭐 회의를 하고 온다거나 그러면 이 과정을 못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답안 보시라고 해요. 답안 보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엑셀 실습하실 때는 템플릿하고 답안을 같이 준비하시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케이스 스터디까지 얘기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역지사지 실습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 중심이나 통합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심의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업심의란 뭐 이런 겁니다 라고 쭉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어떤 심의위원이 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교육생들은 사업심의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이죠. 발표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그런 심의위원, CFO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질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고 이렇게 질문을 작성하려면 이 내용을 몰라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도 깊은 분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답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역지사지로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교육 사례를 한두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복무과정에서도 했던 건데 이게 원래 교재였습니다. 이게 원래 교재였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뭐 스틸 스트럭처에서 뭐가 브레이킹 웍이 있는데 뭐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리웍이나 에러가 있대요. 그래서 이슈는 뭐고요, 현상은 뭐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강사가 예전에는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요걸 이제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막 얘기하면은 지루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일단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철골 시공할 때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리웍이나 에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교육생들은 다 철골 시공을 해본 분들이 오니까 막 자기 경험을 막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골 시공 전체에서 이제 그레이팅으로 이제 마무리 작업, 그레이팅 마무리로 한 단계 이제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줍니다. 사진 하나 주고 우리가 봐서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 사진만 보고도 뭔가 이슈나 뭔가 해결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토론해가지고 여기다 작성시켜가지고 발표하게 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요게 거의 1시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요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요 액티비티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강사가 끝날 때쯤에 한번 레포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시간이 그냥 훅 갑니다. 그리고 교육생 입장에서는 재밌죠. 자기들 얘기하고 또 서로 Q&A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방법들이 직무교육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배운 거 전체적으로 한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육의 목적은 결국은 배운 것을 현업에 적용하는 학습 전이가 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 됩니다. 그 다음에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학습자들이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기, 우리 아까 그 삼각형 봤었죠? 토론하기, 실제 해보기, 서로 설명하기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 지구 교육에도 이런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칩 한번 해보세요. 각자 쪽에 칩을 한번 해보시고, 이때 1조가 가장 많을 것 같긴 한데 1조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12개, 2조, 3조. 쫓아갈 수가 없었는데요. 자, 1조에 박수 한번 주세요. 효자 베이커리 어제도 받으셨죠? 네, 1조. 제가 어떻게든 2조를 물어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역부족이. 예. 자, 1조만 드시지 마시고 좀 나눠 드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전을 할 건데, 또 아슬라이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0명까지 할까? 잠깐만요. 제가 이거 세팅 좀 하고. 좀 더 쓸 수 있는. 이거는 이거는 일단 그 본인 이름 말고 가명으로라도 별명으로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 QR 찍으신 다음에 본인 뭐 별명을 일단 넣으신 다음에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스타트를 눌러야 시작이 되니까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7명이니까 17분 다 들어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진이 좋네요. KO 무슨 게임이 생각나요. 이렇게 본인 실명을 굳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굉장히 좀 뻘쭘한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17분 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총 10문제인데요. 정답을 맞추시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맞추시는 것도 중요해요. 점수가 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본인 화면 보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돼요. 우리 남촌 리더십센터 강의장 이름이 아닌 것은 뭘까요? 그리고 그냥 초반에 재미있는 퀴즈입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네, 레드룸이 정답이었고, 딱 한 분, 그린룸, 또 한 분은 아마 늦게 부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레드룸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오렌지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는 거, 제 소개를 잘 들으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죠. 꼭 한 분이 틀리네요. 누군지 제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제일 앞서가고 계신지. 지진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제일 앞쪽으로 가고 계시고, 우리 노승환님은 어디쯤 있을까요? 중간 정도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남았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웠던 거 얘기 나옵니다. 가장 좋았던 방법. 읽기는 5%. 전원 정답입니다. 이제 누가 빨리 눌렀느냐가 이제 관건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참여형 학습의 방법이 아닌 것은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관찰인데요. 한 분이 사전 문제. 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5번째 문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또 전원 정답. 다음부터 문제가 좀 어렵게 내야 되겠네요. 너무 쉽나요? 근데 학습 전이었고요. 여기 메타인지라고 있잖아요. 이 메타인지가 이제 교육학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서로 설명하기
그 방법이 메타인지를 하기에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중간 상황. 아까 지진님이 1등이었는데 오 역전됐어요. SM님, 그 다음에 스타트 담당님. 자, 오 노승환이 5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제가 3등까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네,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세 가지 중심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쉽게 하실 수 있죠? 이건 그러니까 문제가 좀 문제가 있네요. 너무 쉬워요. 다음부터 좀 어렵게. 자, 7번 문제입니다. 러닝 퍼실리테이션 프로세스의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제가 또 강조드렸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이거는 여기서 갈리겠네요. 아이스 브레이킹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강의 중에 학습자 기대사항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는 기대사항 정치.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니다. 경청의 기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유재석 얘기도 했었고. 예,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이 되말하기로 했어요. 질문하기, 기록하기 다 중요합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놔두고 5도 역전됐습니다. 담당님, 캐리어님, 2조짱. 그리고 위에 노수관님 이거 보세요. 16등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네. 자,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두 문제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문제 바로 갈게요. 학교의 가장 큰 낭비에 대해서 얘기했던 교육학자.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자, 정답은 존 듀이죠. 존 듀이인데 그래도 기억을 많이 하셨네요. BM2 스킬로 이름도 어려운 사람을 굳이 선택하시는 무슨 이유인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업무 능력을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1교시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정답은 익스피리언스죠. 그게 70%였으니까. 이것도 저렴한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긴장, 기대되는 두구두구두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결과는 역전됐나요? 담당님, 이조짱님, 그 다음에 지지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담당님은 누구십니까? 담당님.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선물 제가 3일을 털어서 제가 쏘을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조짱. 2조. 네. 근데 5개라서 지금 혼자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진님 1조 1조 독심의 수요입니다. 자, 이렇게 퀴즈 해봤고요. 재미있으시죠? 이렇게 퀴즈 하는 게 재미있고 퀴즈 할 때 조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도 이렇게 서머리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퀴즈 내실 때 오늘은 좀 너무 쉬운 경향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디프레스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쉽게 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식사로 가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이제 클로징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학습 전이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교육에서 배운 거를 현장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그 많이 쓰는 게요 핀란드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양식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아니면 교재에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본인이 느낀 거,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운 거, 그리고 앞으로 실천할 거 이런 걸 한번 본인이 이렇게 직접 써보도록 3, 4분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뭐 한두 번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핀란드 방법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슬라이드 들어오셔가지고 그 오늘 제가 강의했던 이 세 가지 그 3시간 동안 강의했던 러닝 퍼실리테이션 강의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익했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내용은 내가 나중에 좀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으면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전체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활용하는 게 좋았다는 건 수강자 중심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네요. 시간 관리 팁 제가 짧게 드렸는데도 그게 또 이렇게다라고 하시네요. 스피치에 대한 스킬, 그리고 서로 설명하기의 효과, 학습자 중심 사고, 오프닝과 클로징을 하는 방법. 요거는 이따가 한번 본인의 모의 강의 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자 참여를 이끄는 방법, 다양한 강의법, 장단점, 신뢰를 보여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보여드립니다. 학습 전의 중요성, 전체적인 강의 설계법, 수강생들의 학습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내 강의를 나라면 들을 것인지 고민해 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강의, 교시별 슬라이드 부분, 강의 시에 이렇게 슬라이드 같은 어플 활용하는 거, 강의 분위기를 중시하는 거, 시간 관리,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으로 참여하게 하는 러닝 퍼실리테이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강사법 조별화되고 잘 활용하면 강사가 제일 편할 수 있는 강사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사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동영상이라든가